지금 프리즈마틱 리플렉션 스웨터라는 옷을 뜨고 있는데요. 그거 겨울 버전이 있고 여름 버전이 있어서 저는 지금 여름 버전으로 뜨고 있고요. 지금 사용한 실은 앵콜스의 오트 아이스콘 라이트 그레이 컬러랑 아뜰리에 벨레브의 팅커벨 탄저나이트 컬러입니다. 이 조합으로 원래 뉘앙스 티를 띠려고 했었는데 뉘앙스 티를 엄마한테 다른 걸로 떠드리는 바람에 똑같은 도안을 또 뜨기 싫어서 다른 도안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처음에는 라넌큘러스를 뜨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6mm로 이렇게 게이지를 내가지고 라넌큘러스를 조금 떴는데 뜨다가 보니까 그 라넌큘러스 꽃무늬가 있잖아요. 이 꽃무늬 위쪽에 이 매듭 같은 무늬가 있는데 그 매듭 같은 무늬를 제가 잘못 떴더라고요. 이게 좌우가 비대칭인 그런 무늬여가지고 제가 그거를 잘 보고 잘 뒤집어서 잘 생각해가지고 떴어야 됐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꺼드럭대면서 뭐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떠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수습을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포기를 하고 다 풀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뭐를 뜰까 고민을 하다가 요 지금 뜨고 있는 이 프리즈마틱 리플렉션을 뜨게 됐는데요. 이거 도안은 예전에 여기 이 도안 작가님께서 세일을 하셨던가? 아무튼 그래서 예전에 사뒀던 거고요. 메인 바늘은 4.5mm고 콧땀 느낌은 이 정도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레글런 스웨터고 요 레글런 부분 코가 걸러뜨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한 컷짜리 꽈배기들로 해가지고 무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앞에도 들어가고 뒤에도 들어가고 소매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사방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앞면에만 넣으려고 이렇게 앞면에만 뜨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레글런 스웨터다 보니까 사실 좀 만만하게 보고 시작을 했는데 레글런 코 걸러뜨기 이게 생각보다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렇게 고무단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숏로우에 들어갔는데 이 숏로우도 약간 좀 헷갈리게 되어 있었어요. 보통 이런 레글런 스웨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뒷면 가운데, 뒷판 가운데에다가 요 마커를 걸고 숏로우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마커가 여기 걸려 있어요. 뒷판 끝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숏로우를 다른 도안하고 조금 여기 가운데에 마커, 시작 마커가 있는 도안들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그게 약간 헷갈렸고, 그리고 숏로우 진행하면서 이 겉면 뜨고 앞면 뜨고 해야 되잖아요. 겉면 뜨고 앞면 뜨고 하면서 이 걸러뜨기 챙기고 그다음에 그 M1 늘림을 M1L 하고 M1LP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는 게 좀 헷갈렸고요. 그리고 늘림단에서는 보통 이 마커가 있는 곳에서 한 번씩 전부 다 이렇게 코를 양쪽으로 늘리게 되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쭉 되다가 숏로우가 끝나기 직전에 코늘림이 뭐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똑바로 안 읽은 거죠, 도안을. 그래가지고 다 뜨고 나서야 그거를 봐가지고 그 부분을 수습을 한다고 좀 고쳤는데 그게 약간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걸러뜨기 레글런 코가 못생기게 나온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수정을 했고요. 수정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코가 예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느낌은 아닌데 보시면 이상하게 생긴 코가 여기 딱 있죠. 근데 그래도 이게 정리하기 전에는 여기가 구멍이 너무 커서 좀 보기 싫다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코가 별로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수정을 한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특이한 게 보통 이렇게 레글런 늘림을 할 때 첫 번째 단에서 그 늘림단, 첫 번째 늘림단에서는 늘림을 쭉 하고 그 다음 단에서는 그 늘림 없이 쭉 뜨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사이즈 5부터는 레글런 늘림을 하는 도중에 늘림단에서도 레글런 늘림을 하고 그 다음에 늘림단이 아닌 단에서도 그러니까 1단, 2단 둘 다 레글런 늘림을 하게 만드는 단이 조금 몇 단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레글런 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코가 빽빽한 그런 구간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썩 보기가 좋진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도안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도안 그대로 팔로우를 해서 이렇게까지 떠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요 앞면 무늬를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요거를 더 떠가지고 무늬가 좀 더 볼만하게 나오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프리즈마틱 리플렉션 스웨터 이거를 레글런 늘림을 진행 중인데요. 요거는 도안이 레글런 늘림이 숏로우 포함해서 한 4단계 정도로 있어요. 첫 번째가 숏로우 단이고 두 번째는 그냥 레글런 늘림을 하는 단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레글런 늘림을 하면서 이 무늬를 같이 떠나가는 단이고 마지막 4단계가 이 무늬를 계속 뜨면서 몸통만 늘림을 하는 단이거든요. 저는 지금 4단계에 들어왔고요.
몸통만 늘리고 소매는 안 늘려야 되기 때문에 레글런 마커들 중에서 늘림이 들어가야 하는 쪽에만 이렇게 추가 클린 마커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무늬는 지금 이만큼 나왔는데 생각보다 무늬가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전부 선명하게 나오고 코가 늘어지거나 이런 느낌도 많이 없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게 잘 나와가지고 이거 그냥 원작대로 소매랑 뒷판이랑 해가지고 네 군데에 다 떴어도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만큼 뜨다 보니까 아니다, 역시 나는 나를 잘 안다, 한 군데만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 코씩 이렇게 크로스 가는 거라 가지고 막 어렵거나 되게 오래 걸리거나 이런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무늬를 뜨는 동안에는 신경을 쓰고 차트를 체크를 해가면서 떠야 되기 때문에 네 군데에 다 들어갔으면 아마 또 지겨워가지고 속도가 엄청 느려졌을 것 같아요. 지금 요만큼 쓰는데 오트 아이스콘 요거 한 콘을 다 쓰고 두 번째 콘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팅커벨은 지금 이 정도 남았습니다. 이 레글런 늘림을 빨리 끝내고 몸통 무매에 들어가면 좋겠네요. 레글런 스웨터인데 은근히 이 레글런에 신경을 쓸 것들이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은근히 신경을 쓸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빨리 늘림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떠가지고 나중에 소매 분리하고 나서 가지고 와볼게요. 요 소매 분리하고 무늬 뜨는 것까지 다 완료를 했고요. 이제 몸통 무매를 떠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뜨고 지금 두 번째 콘이 다 돼서 다이스콘 세 번째 콘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일단 뜰 수 있는 만큼 뜨고 그 다음에 한 콘을 더 구매를 했거든요. 총 4콘을 구매를 했는데 이 세 번째 콘으로 몸통을 일단 뜰 수 있는 만큼 뜨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콘 시작할 때 소매를 뜨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팔이라서 소매에는 그렇게 실이 많이 들진 않아가지고 실이 모자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계속 떠가지고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이 프리즈마틱 리플렉션 스웨터 몸통을 다 뜨고 몸통 고무단을 뜨는 중인데요. 제가 요즘 고무단을 뜰 때 콤비네이션 립이라는 방식을 배워가지고 그걸로 뜨고 있는데 이게 좀 만족스럽게 잘 떠지고 있어서 이거 한번 기록해 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컨티넨탈 니터인데 겉뜨기는 그냥 일반적인 컨티넨탈로 뜨고 그 다음에 안뜨기는 실을 이렇게 가져와서 바늘이 백루프로 들어가야 돼요. 안뜨기에서. 이게 요 콤비네이션 니팅의 특징인데 요걸 이스턴 펄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늘이 백루프로 들어가서 실이 바늘 밑으로 들어갑니다. 바늘 밑으로 들어간 실을 끌어당겨서 가져오면 안뜨기 끝입니다. 요 뜨는 방식을 제가 그 패티 라이언스의 뜨개 지혜 주머니라는 책에서 처음 봤었는데 이거를 레이지 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부터 레이지라니 완전 내 취향이다 하면서 떠봤는데 안뜨기를 뜨는 방식이 기존에 뜨던 다른 방식보다 훨씬 간단해가지고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뜨고 나니까 이렇게 고무단을 뜰 때 이 이스턴 펄을 사용하면 첫 번째 줄에서는 기존의 다른 안뜨기 방식과 마찬가지로 요 프론트 루프에서 안뜨기가 들어가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백루프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야 되거든요. 고리가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책에서 그 레이지 펄을 처음 봤을 때는 요거를 제가 해결할 방법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백루프로 계속 떠야 되는 게 불편하다 싶어서 그냥 해보고 말았었는데 겉뜨기는 그냥 일반적인 컨티넨탈로 뜨고 안뜨기는 이스턴 펄로 뜨는 이 콤비네이션 방식의 립 뜨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그 설명해주는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렇게 첫 번째에서는 프론트 루프로 들어가서 안뜨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백루프로 들어가서 안뜨기를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다 보니까 패티 라이언스의 뜨개 지혜 주머니 그 책에서도 오픈 루프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근데 그걸 그 텍스트로 그냥 읽으면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넘어갔었는데 이게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서 뜨다 보니까 얼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본 영상에서는 그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이 코에서 앞쪽으로 나와 있는 루프로 바늘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제 이 콤비네이션 방식으로 뜬 안뜨기 코를 보시면은 이 백루프 쪽 코가 바늘에서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루프 쪽에다가 바늘을 넣고 이렇게 실을 걸어오면 안뜨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겉뜨기 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요 프론트 루프가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나와 있는 프론트 루프에다가 바늘을 넣고 코를 뜨면 되는 거고요. 이게 저는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는 이 컨비네이션 립이 모양이 좀 더 예쁘게 나온다, 훨씬 단정하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였는데 모양은 뭐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근데 확실하게는 모르겠는 게 제가 지금 계속 여름뜨기를 하면서 이 고무단을 길게 뜰 만한 옷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름 도안들은 대체로 고무단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되게 짧거나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뜨개 방식 대비 고무단이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요거는 지금 아직 확실하게 체감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근데 요거를 계속 사용을 하는 이유는 이쪽 손에 부담이 훨씬 덜 가요. 다른 방식보다. 저는 기본적인 컨티넨탈로 뜰 때 안뜨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렇게 바늘을 찌르고 그다음에 손가락을 꺾어서 실을 건 다음에 이렇게 가져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안뜨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복하다 보면 이쪽 손목이 좀 많이 아파요. 저는 원래 이쪽 오른쪽 손목이 약한 편인데 이게 안뜨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안뜨기를 하다 보면은 이쪽 손목이 좀 많이 아파져가지고 그래서 더 고무단을 싫어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사용을 했던 방법은 노르웨이지안 펄이었는데요. 이 노르웨이식 안뜨기 이것도 고무단이 더 예쁘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사용을 했던 건데 한동안은 거기에 정착을 해서 그걸 오래 사용을 했어요. 노르웨이지안 펄은 일단 실을 겉뜨기 할 때처럼 바늘 뒤에다가 두고요.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실을 걸쳐서 고리로 들어간 다음에 이쪽 바늘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돌아서 나가는 이런 식으로 안뜨기가 진행이 되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실을 바늘 뒤에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감아가지고 돌아 나와서 이렇게. 네, 이것도 보시면은 이쪽 손에 움직임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뜨다 보면 손목이 좀 아픈 그게 있었는데 이 컨비네이션 니팅 방식은 보시면 오른손은 거의 그냥 실을 고정만 하고 있고 왼손 메인 바늘만 이렇게 움직여서 실을 가지고 오는 요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 손이 훨씬 덜 움직이고 그래서 손에 무리가 덜 가요. 그래가지고 이 방식을 요즘에는 좀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이 고무단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를 저번에 떴던 그 크레센트 헨리 스웨터에서 그 소매 고무단을 한쪽은 기존에 뜨던 노르웨이지안 펄러 했고 다른 한쪽은 이번에 새로 본 이 컨비네이션 니팅으로 떴었는데 나중에 완성되고 나서는 두 가지가 다 그냥 봤을 때 잘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쪽이 뭘로 떴는지 약간 기억이 잘 안 난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모양도 뭐 기존에 뜨던 거랑 비슷한 정도로 나오고 손이 덜 피곤하고 그러면 요거를 하는 게 더 낫다 싶어가지고 이 컨비네이션 립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 컨비네이션 방식의 단점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번 뜨고 나면은 코의 루프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백루프에 바늘을 넣어서 떠줘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평면 고무뜨기를 할 경우에는 요면에서 안뜨기였던 코가 뒤집으면 겉뜨기 코가 되잖아요. 반대로 여기서 겉뜨기였던 코가 뒤집으면 안뜨기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컨비네이션 방식으로 뜨면은 결국에는 모든 코를 다 백루프로 떠야 되더라고요. 겉뜨기 코도 그렇고 안뜨기 코도 그렇고. 겉뜨기 코를 백루프로 뜨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일반 겉뜨기를 뜰 때보다 좀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 컨비네이션 방식은 이런 안뜨기의 위치가 고정이 되는 원통뜨기 고무단 여기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통 고무단은 2.5cm 뜨게 되어 있는데요. 목 고무단이 2cm였고요. 6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한 8단? 요 정도 뜨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실은 지금 요 오토 아이스 콘 세 번째 콘을 거의 다 썼고요. 콘을 총 4개를 사가지고 네 번째 마지막 콘이 남아있는데 그거 가지고 몸통 고무단이랑 소매랑 전부 마무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뜨개를 열심히 해가지고 끝까지 마무리를 해서 가지고 올게요.